손흥민의 프리킥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맞대결에서 손흥민은 절묘한 프리킥으로 팀의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득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프리킥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한 방은 마치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듯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노팅엄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숨이 멎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 손흥민을 지도했던 스승이었던 그는 제자의 결정적 순간 앞에서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일전이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홈에서 3-6 대패를 당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리그 순위는 1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반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팅엄과의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일전이었지만 상대는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노팅엄은 지난 시즌 강등권이었던 17위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누누 감독의 체질 개선 이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17경기에서 9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승점 32로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단 19실점만 허용하며 리버풀, 아스날에 이어 리그 최정상급 수비력을 자랑 중입니다. 여기에 191cm의 베테랑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가 10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 후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홀로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공격력은 손흥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프리킥 골뿐 아니라 공격 전반을 이끄는 그의 활약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또다시 험난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최근 하락세 속에서도 반등을 꾀하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이번 경기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팀의 핵심인 손흥민의 체력 관리 또한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좌측 공격수로 배치하고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최전방에는 랑켈로 구성된 삼각 편대를 가동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벤탄쿠르와 사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메디슨은 벤치에서 시작했고 수비는 우도기와 그레이로 센터백을 구성하며 다소 실험적인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라인업에 대해 일부 팬들은 존슨이 우측에 배치되면 손흥민의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견제를 받으며 패스와 찬스 메이킹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죠. 노팅엄이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역습을 앞세운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흥민이 수비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기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노팅엄은 조직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토트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전반 11분 노팅엄의 왼쪽 윙어 오도이가 스펜스를 상대로 1-1 돌파를 시도하며 날린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며 토트넘은 한숨 돌렸지만 경기 내내 노팅엄의 압박과 속도에 고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수비를 단단히 세운 뒤 토트넘이 공격 라인을 올리는 틈을 노려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의 빠른 공격 전환은 토트넘의 수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반 중반 사르와 스펜스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겼고 노팅엄은 이를 바로 역습으로 연결하며 깁스, 화이트가 엘랑가에게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엘랑가는 이를 받아 그대로 마무리하며 노팅엄이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비 가담에 집중시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역할을 맡아야 팀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과 전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했지만 노팅엄이라는 강팀을 상대로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이 박싱데이 일정 속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손흥민의 활용 방식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을 압박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깁스, 화이트의 패스를 받은 엘랑가가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며 0-1로 리드를 잡았고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한 뒤 한 번도 반전을 만들지 못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선택은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브레넌 존슨은 계속해서 돌파가 차단되며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슨 대신 클루셉스키를 오른쪽 윙어로 이동시키고 메디슨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이날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공을 지나치게 끌다가 여러 차례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며 역습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느슨한 플레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오늘 경기에서 클루셉스키는 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중앙으로 내려와 공을 운반하며 토트넘의 빌드업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개 능력은 팀의 공격 흐름을 살리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솔랑케에게 패스를 연결했지만 솔랑케의 슈팅이 상대 수비벽에 막히며 또 한 번 공격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전반 38분 브레넌 존스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동점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팬들은 저걸 놓치다니 말이 되느냐. 손흥민이 완벽히 노마크였는데 왜 패스를 하지 않았느냐. 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존슨의 플레이는 팀의 전체적인 공격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며 손흥민의 고군분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대부분을 무득점으로 보내며 답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다시 한번 빌드업의 중심에 서며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좌우 전개는 토트넘이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마무리의 부재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끝내 0-1로 패하며 또다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를 맞이했으나 간발의 차로 골대를 빗나가며 팀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토트넘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함께 준비했지만 클루셉스키는 팬들의 기대와 비판을 의식한 듯 손흥민에게 슈팅을 양보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은 날카로웠지만 오른쪽 골대를 살짝 비껴나가면서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손흥민이 시즌 초부터 프리킥 기회를 꾸준히 받았다면 이미 여러 골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메디슨이 주로 프리킥을 전담해온 탓에 손흥민이 이러한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반전 내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패스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을 받아내고 팀 공격을 풀어주려 했지만 동료들의 움직임과 패스가 엉켰고 결국 공격의 맥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패스 하나도 연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팬은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도 살리지 못하고 정작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지도 못했다. 몇 팀 동료들의 부족한 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사실상 무너졌을 것이라며 팀의 전술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통해 팀 전술과 선수 활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팀의 중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팀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내내 갈망하던 프리킥 찬스를 마침내 잡아내며 누구보다 감동적인 한 방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골이 터지자 과거 그를 지도했던 누누 산토스 감독은 말을 잃고 그저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토트넘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에서 벌어진 일로 손흥민의 프리킥은 영국 현지에서도 크게 주목받으며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 경기가 손흥민 혼자서 공격을 이끌었다고 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안방에서 6골이나 내주며 3-6으로 대패하였고 이로 인해 리그 11위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난 시즌 17위에서 간신히 강등을 면했지만 이번 시즌은 누누 산토스 감독의 체질 개선 아래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들의 단단한 수비는 리버풀, 아스날 다음으로 강력하며 베테랑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가 팀의 공격을 활발히 이끌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문으로 직행하는 강력한 슈팅으로 변환됐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은 노팅엄의 공격력과 전술적 교묘함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노팅엄의 이러한 역습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경기 내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 따라 체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박싱데이에 열리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손흥민의 기용 방식은 토트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경기 도중 손흥민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모색했지만 팀 동료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을 조정하여 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더 많은 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이 공격적인 위치에서 더 자주 볼을 받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토트넘의 공격력은 분명히 증강될 것입니다.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반전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토트넘은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이 코너킥에서 토트넘의 센터백 중 한 명이 머리로 강력하게 연결해 골문을 향해 공을 보내지만 불행히도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비록 골은 나지 않았지만 이 장면은 토트넘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존슨을 교체하고 메디슨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메디슨에 들어오면서 경기의 템포와 토트넘의 공격 패턴에 변화가 생깁니다. 메디슨은 그의 뛰어난 패스 능력과 게임을 읽는 능력으로 중앙에서 게임을 조율하며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를 강화합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자주 공을 받게 되고 그의 움직임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수비 사이를 빠르게 파고들어 공간을 만들고 메디슨과의 패스 교환을 통해 몇 차례 더 위험한 슈팅 기회를 창출합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점점 더 살아나기 시작하고 경기는 토트넘의 공격적 우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결